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동 출입구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신시가지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급가속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던 버스기사가 면허를 되찾게 됐습니다. 버스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주 대구 간 사만금 지리산 간 2개 노선의 확충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늘 하루 시원하게 보내셨습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놀이 장마다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열기를 식히기엔 물놀이만 한 게 없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불볕이 쏟아지지만 시원하게 첨벙대니 더울 새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경남 창원에서 왔는데 이게 전주는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정말 애들 놀기도 좋고 더구나 무료라서 정말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찜통 더위가 힘겨운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로 겨우 눈, 코만 내놓다가 입을 크게 벌리고 냉수 샤워를 즐기는 하마. 네, 잠시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달군 삐에로 영상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영상을 보면서 아마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전주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돌아보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집 앞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 건물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영상입니다. 자작극으로 드러났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니까 더 진짜 많이 무서워졌고 밤마다 그 문 잠겨 있는지 창문 잠겨 있는지 진짜 몇 번씩 확인하고 잠에 들거든요. 지난 21일 전주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 집 마당까지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딴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안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원룸 건물 입구에 적혀 있는 숫자 4자리. 그대로 입력하니 현관문이 열립니다. 바로 옆 건물 벽면에도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 음식을 편하게 받기 위해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겁니다. 배달기사가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원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오피스텔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이 있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상가가 있다 보니 접근하기 쉬운 건데 전주 신시가지의 오피스텔 8곳 모두 이 같은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구조상으로. 밖에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주차장은 지하에서 또 올라가게 엘리베이터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주거층에 이중문도 없어서 문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안전불감증 속에 주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JTBC 뉴스에서는 지난해 시내버스 급가속 사고로 50대 버스기사의 면허가 취소된 사연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실수로 판단했고 기사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맞섰는데요.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승소해서 생업인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더니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해가며 내달립니다. 버스기사는 크게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승객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수백 미터를 달려나간 버스는 차량 7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승객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버스기사 정병학 씨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급발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가수 입장에서도 나와 있는 나머지 결과만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해서 심지어는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정 씨는 당장 생업인 운전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 급발진이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료 공급 장치에 결함이 있다면 급가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문제의 브레이크도 뒤늦게 정상 작동해 차량이 멈춘 뒤에야 국가수가 감정한 만큼 이것만으로 정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급발진 인정돼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로 안 당해본 저 위에는 누구도 그 감회를 모를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급발진이 여기서 정말 끝쳤으면 좋겠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만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에게 더 입증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경찰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한 과실 때문이다라는 걸 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 지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 같고 앞으로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급발진 소송에서도 소비자 승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영호남 교통망을 완성하고 전북 동서권의 접근성을 높여줄 도로망 반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내 나들목부터 전주나 김제 방면으로는 차로가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듭니다. 주말이나 금요일날 오후 같은 경우 차량 소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속도를 많이 못 내서 좀 불편하죠. 불편해서 시간도 좀 평상시보다 한 30분 더 걸리고.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삼내 김제 구간의 확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지난 2017년 중점 사업으로 반영한 덕에 가능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내후년부터 5년간 추진할 건설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추가 사업 반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주 대구간, 새만금 지리산 간 2개 노선을 새로 만들고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서찬 구간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영호남을 잇는 도로망을 완성하고 새만금과 전북 동서권의 접근성과 개발 여건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거점망을 연결해 주민 이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비용 절감 등으로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경제성만 따지면 계획 반영이 쉽지만은 않아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치밀한 논리 개발이 요구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 계획에 반영할 후보 구간을 실사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 주자 가운데 신인은 40%에 이르지만 여성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민주당 총선 후보군 가운데 당내 경선을 겨냥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입지자는 모두 22명으로 이 가운데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0%가량인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선 후보에게는 가장 높은 25%의 가점이 주어지는데도 전체 22명 가운데 단 1명에 불과해서 여전히 여성의 정계 입문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청사 앞 장기 고공농성의 원인이 됐던 택시 산업금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 산업금제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금제가 폐지되고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5년 안에 전국적으로 택시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소 추세에 놓인 익산시 인구수가 올해 들어서 29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수가 28만 9,808명으로 지난 2011년 30만 9천여 명을 기록한 뒤로 인구수가 줄기 시작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세수 감소, 행정기구 정원과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게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담은 교원지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